볼게요.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짝수행에만 배경색과 글꼴 스타일 굵게를 설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해 아래의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거. 자, 일단 요 문제를 풀려면 자, 조건부 서식, 기본적인 조건부 서식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건 공부는 했잖아요. 근데 짝수행. 자,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행번호를 알려주는, 찾아주는 함수가 있어요. 로우 함수. 요거는 현재 셀에 행번호가 찾아지는 함수입니다. 이꼴 로우 갈로 열고 인수 없이 닫으면 현재 셀에 요 식을 쓰고 있는 셀의 행번호가 나오고요. 제가 함수 이름들 쭉 프린트 해드린 거 있죠?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은 거기다가 다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로우가 있고, 그 다음 로우 함수에 셀 주소를 적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A3이라고 적으면 요 셀, 이 셀에, 그러니까 A3번 셀의 행번호, A3번의 행번호는 몇 번이에요? 3이죠, 3. 이거는 3이 되겠죠. A3번이라고 하면 A는 열번호고 3은 행번호니까 3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인수 없이 적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식을 쓰고 있는 현재 셀의 행번호.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 로우에 S를 붙이면 범위가 오거든요. 범위. 그러면 이 범위에 행의 수, 이 범위 안에 행이 몇 개 있는지 행수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는 행입니다. 전부. 자, 컬럼이라고 해서 COLUMN 컬럼이라는 함수 있어요. 요거는 현재 셀의 열 번호, 식을 쓰고 있는 셀의 열 번호고요. 그 다음 컬럼에 마찬가지로 셀 주소가 들어오면 이 셀의 열 번호, A3번이면 열은 A잖아요. A는 몇 번째 열이에요? 첫 번째 열이죠. 그 다음 컬럼에도 S가 붙을 수 있어요. S가 붙고 범위가 오면 이 범위에 열의 개수, 그죠? 열의 수. 그러니까 로우를 익히시면 컬럼도 똑같은 방식이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지금 우리가 실기나 뭐 어딘가에서 다룰 때는 그냥 인수 없이 적는 형식. 로우는 현재 셀의 행번호, 컬럼은 현재 셀의 열번호. 행번호, 열번호를 찾아주는 함수가 로우와 컬럼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지금 하시던 파일 있죠? 하던 파일 아무거나 갖고 계신 거에서 지금 저는 이것밖에 없네. 텍스트 나누기 했던 파일이나 아무거나 하나 열어놓으시면 돼요. 자, 이 파일에서 현재 셀, 아무 셀이나 하나 가서 이꼴 로우라고 적어볼게요. ROW 로우라고 적고 엔터를 치면 현재 식을 쓰고 있는 요 셀에 지금 저는 K4번, 그래서 4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이 밑에 셀에다가 COLUMN 컬럼에 인수 없이 갈로 닫아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번호가 나타났어요. 자, 또 나중에 풀었으면, 함수를 다 한 상태에서 풀었으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셀의 행번호를 알려주는 함수는 로우 함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MOD라는 함수를 아셔야 돼요. MOD 함수에 어떤 숫자가 오고요. 숫자가 오고 나누는 수가 오면 이 결과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MOD에 5가 오고
2를 했어요. 5,2. 그러면 답 뭐 나와야 되죠? 자, 5를 2로 나누니까 2, 4, 나머지는 1. 그래서 나머지 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의 규칙이 있죠. 나눗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가요? 자, 보세요. 자, 이 1은 2하고는 나머지 3. 아니죠. 나머지라는 거는 3이면 다시 두 개를 더 그죠?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어때요? 작아야 되죠.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죠.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 아니면 1이 나오는 거죠. 요 숫자에 따라서 나머지는 2로 나누면 0 아니면 1,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 1, 2. 나눈다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과일이 5개 있는데 2개씩 2로 나눈다는 건 2개씩 묶었을 때 남는 거 1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개씩 묶으면 나머지가 2개보다 2개거나 또는 더 많으면 안 되죠. 2개 2보다 작아야 되죠. 남는 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은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거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죠, 그죠?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 일단 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네. 행에서 글씨가 멈췄잖아요. 근데 열하니까 그거 틀리면 자, 그래서 MOD라는 함수는 이 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 자, 그 MOD의 나머지 구하는 그 규칙에 특히 홀수, 짝수 할 때는 뭐로 나눌까요? 2로 나누죠. 홀수,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라는 함수를 알고 그 다음 MOD라는 함수를 아는 상태에서 자, 짝수행에만 그러니까 조건식을 써야 되거든요. 조건식에 짝수행이라는 조건식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 문제보다 지금 더 어렵죠. 실기 문제에 이 정도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어렵지만 주관식은 아니잖아요. 객관식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유추해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이면 여기 이 단계보다 더 어렵게 응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사실 필기 시험만 합격하려고 보면 답만 외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해해서 답을 외우는 게 실제로 내가 엑셀을 제대로 쓰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짝수행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가 하면 MOD 함수에 들어가는 숫자로 행번호, 로 함수를 쓰면 행번호. 자, 지금 이 셀들을 범위를 해놓고 각각의 셀들의 행번호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행번호를 2로 나눠요. 행번호를 2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구했더니 그 나머지가 얼마면 돼요? 0이면 짝수행이죠. 행번호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하고 같으면 이게 짝수행이면 하는 의미가 돼요. 행번호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했더니 그 값이 0하고 같으면 그러면 그 짝수행의 서식이 들어가지게 되죠. 뭐 글꼴 스타일 굵게도 했고 또 배경색 노랑 배경색과 굵게를 넣었네요. 그래서 수식 사용해서 하는데 여기 수식 쓰는 자리에 이렇게 현재 셀의 행번호를 2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으면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행이니까 로를 써야 되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과 같아야 짝수고 홀수면 1이겠죠. 그죠? 홀수 찾으려면 1과 같으면 짝수면
0과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갖고 있는 지금 아무 셀이나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신 거 그거에다가 그냥 빈 셀에도 하셔도 돼요. 범위 설정을 해서 글자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글자 있는데 하시든지 없는데 하든지 아무 셀이나 범위를 해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사용하여 이때의 수식을 자, 이꼴 mod 갈로 안에 현재 셀의 행번호로 갈로 열고 닫았어요. 지금 답지에 있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로를 갈로 열고 닫으면 각각의 셀들의 현재 셀의 행번호를 콤마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했어요. 구했더니 그 값이 0과 같으면 같다 0 짝수이면 0과 같다라는 건 짝수이면 뭐 글자는 없으니까 뭐 그냥 노란색 채우는 것 글꼴에는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노란색 채우기만 해볼게요. 어차피 글자 안 쓴 데다가 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채우기를 확인해주면 자 지금 여기 짝수행 그죠? 짝수행에만 노란색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요 로 함수, mod 함수, mod는 실기에서도 좀 많이 보여지는 함수고요. 로는 아주 가끔 특히 필기에서 더 많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A2에서 C5번 이 범위의 영역에 엑셀과 액세스 점수의 합계가 170 이하인 행 전체의 셀 배경색을 지정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이 170 이하. 자, 범위는 요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규칙의 수식 이렇게 가서 식을 쓰는데 이것과 이것의 합이 B2와 C2의 합이 썸을 써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더하기 해도 우리가 가능하니까 합이 170 이하 작거나 같다 170 요걸 하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조건부 서식할 때 B2라는 건 엑셀 열만 요거 더하기 이거 그 다음은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로 그 행 전체들이 결정 나는 거니까 B열은 고정 C열도 고정 근데 행은요 바뀌어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러 B 달러 C 그죠? 열 번호를 고정시켰어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할 때. 그래서 다 B 더하기 C 다른 식은 똑같지만 주소 형태를 묻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달러 B 달러 C 했는 2번이 답입니다. 자, 요 정도 요런 내용은요. 실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매번 함수 써서 푸는 문제만 푸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도 이해가 되셔야 되죠. 그냥 셀 더하기 셀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더하시면 돼요. 주소의 형태는 열고정 형태를 했고요. 자, 3번은 자, 아까 2번 문제까지만 봐도 어때요? 행 단위로 같은 행에 같은 서식 넣는 형식으로 했어요. 사실 실제로도 이런 때가 더 많을 거고 실기 문제도 100% 거의 이렇게 행 단위로 서식을 넣는 경우가 다 나옵니다. 근데 3번 문제는 그 내 고정관념을 깰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아까 2번 문제 풀 때 열을 고정시켰는지 그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 3번 문제를 통해서 그걸 제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3단, 6단, 9단의 배경색을 변경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으로 옳은 것은 물었고 지금 여기에 서식이 들어갔어요. 여기 서식 들어갔고 서식 들어갔어요. 그럼 3단, 6단, 9단인 걸 뭘 보고 알았어요? 이 글자들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 중에서 요 글자들 중에서 3단, 6단, 9단의 공통점이 뭐예요?
3의 배수라는 거죠. 3, 6, 9. 요 글자가 여기 적혀 있는 셀의 글자가 3의 배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이거나 이것처럼 자, 셀 주소 무시하고 그냥 보면 자, 3의 어떤 셀 주소가 있고 3의 배수라는 거는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했더니 그 나머지가 0이면 3, 6, 9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자, 이 각각의 이 셀들은 다 비교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서식이 들어간 이유는 이거 보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죠? 이거 보고 판단했고, 그러니까 여기 네모친 이거 보고 이거는 3의 배수 아니네. 이거는 3의 배수 아니고 맞고 이렇게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비교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 행만 고정시켜서 비교하고 있고요. 구구단 단수가 이거라는 걸 이 결과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범위에 지금 서식 들어갈 자리는 이것에 서식 들어갈 자리는 이만큼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요 첫 줄에 있는 글자를 보고 3의 배수인 것에 모든 셀에 서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은 고정돼 있고 B2번, C2번, D2번, E2번 이것들은 바뀌어져 가면서 열은 바뀌어져 가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B인데 뭐를 고정시켰어요? 이행만 고정되게 비교를 했어요. 열은 바뀌어져 가면서 다른 열의 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행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B2라도 이행이 고정되어져야 돼요. 이행을 비교했더니 이행에 있는 이 글자를 보고 이것도 C2의 거를 보고 판단했고 이것도 C2가 3의 배수니까 들어갔고 여기도 C2 보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행을 보고 이 셀들이 다 서식이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행을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조건부 서식 문제들은 실기에서 나올 때 다 행 단위로 있고 서식이 행 단위로 들어갈 때 조건 비교를요. 엑셀열, B열을 비교하고 C열을 비교하고 열을 고정시켜서 그 열 단위로 비교를 하니까 열이 고정된 형식으로 주소를 썼어요. 근데 지금 요 3번의 문제는 열이 고정된 게 아니라 구구단 단수가 적혀 있는 것이 이행이니까 이행 번호, 이행을 고정시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 개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조건부 서식은 다 열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여기만 고정해서 엑세스열 고정이 됐는데 3번에서 보면 이행이 구구단 단수기 때문에 이행을 고정시켰다는 거 그렇게 비교하면서 주소 형식을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에 조건부 서식 적용할 경우 지정된 서식이 적용될 셀의 개수는 자, 이 그림에 데이터가 위에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요걸 선택한 다음에 고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고유 한 자리만 요 서식 넣어라 그겁니다. 자, 고유라는 건 특별한 거 아니고요. 이 글자들 중에서 성명 이 범위 중에 성명 몇 번 있어요? 없죠. 고유하죠. 커말 1급 글자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커말 2급도 하나밖에 없죠. 이름들도 다 한 번씩만 적혀 있어요. 근데 불합격은 여기도 있고 중복되죠. 중복되는 것들 합격 이것도 다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고 요거 고유한 거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라는 겁니다.
그냥 이 그림만 잘 보고 해석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고유 또는 중복. 그래서 고유한 거 찾으면 10개. 자, 5번도 이 그림을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조건부 서식 설정했을 때 지정한 서식이 적용되는 셀로만 묶여진 거. 자, 범위를 요만큼 주고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 자, 어떤 거요? 셀값 제외 범위 0 그리고 85. 자, 0에서 85. 0 그리고 85. 요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거 그 말이죠. 요 성적표니까 0보다 작은 건 없을 거고 0에서 85 제외하고 나머지니까 85보다 큰 것들. 자, 85보다 큰 거 하나, 둘. 자, 이거는 85는요? 안 되죠. 0 그리고 85니까 이거는 같다라는 말 없어도 이거 제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요거까지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하는 거를 묻고 있죠. 그래서 요거 3가지 답이 되고요. 자, 6번. 자, 아래 워크시트와 같이 평점이 3.0 미만인, 이건 실기 문제와 거의 뭐 같은 유형입니다. 이 범위 중에서, 범위는 요만큼 들어가겠죠. 요 범위 중에서 평점 자리 이 셀의 값이, 자, 요 셀이 D2번 3.0 미만, 3.0보다 작으면, 그런 행 전체에 서식을 넣기 위해서 수식을 적으니까 평점열, D열에 달라 붙이죠. 자, 그런 색에 배경색 넣는다 했으니까 수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달러 D2죠. 뭐 이런 거 쓰는 적이 없어요. 그죠? 연결 연산자가 이런 데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예, 이렇게 주소를 써주면 되죠. D열 고정. 뭐 3.0이나 3은 똑같으니까, 예. 실기가 돼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의 서식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조건부 서식에 보면, 조건부 서식 메뉴에 보면, 셀 강조 규칙, 우리 지난번에 뭐 텍스트 포함, 또는 뭐보다 큼, 이런 것도 봤고요. 상위, 하위 규칙에 상위 몇 개, 상위 몇 퍼센트, 또는 하위 몇 개나 몇 퍼센트, 또는 평균 초과, 평균 미만, 이런 것도 있죠. 자, 요거까지 있는데,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데이터 막대. 자, 데이터 막대는 파일 하나 열어놓고 연습을 해볼게요. 이론에 셀 서식 파일 열어놓고 한번 데이터 막대를 한번 해볼게요. 요런 숫자가 있네요. 자, 기본 작업 2-1번 시트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범위를 해놓고 조건부 서식에,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면 뭐 글자색 빨강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막대해서 요렇게 선택을 하면, 요건 막대의 속성이 그냥 뭐 보여지는 색깔이나 모양새가 좀 다른 것 뿐이고, 어쨌든 아무거나 하나 딱 선택을 해주면 어때요? 숫자가 큰 거는 여기 색깔도 막대도 길게 가고, 작은 거는 막대도 짧게 가죠. 그러니까 이 숫자의 크기를 내가 숫자를 읽어서가 아니라 꼭 차트 그린 것처럼 요 막대 크기로 큰 숫자인지 작은 숫자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넣는 게 데이터 막대예요. 자, 이것도 규칙 지우기로 한번 지워놓고, 또는 그 같은 의미예요. 색조로 이렇게 눌러주면 큰 숫자, 작은 숫자를 색깔로 구분하는 거고, 없애고 갈게요. 또는 아이콘 집합으로 요런 거 해볼게요. 큰 숫자, 작은 숫자를 이렇게 아이콘 그림으로 파악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의 크기를 비교할 때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데이터 막대로 또는 색조로 또는 아이콘으로 표시해주는 그냥 그런 조건부 서식도 있어요.
자, 문제의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은 다 있는데 그림 넣는 조건부 서식 스타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기용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사실 무작정 외우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을 한 달 더 뒤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장 직전에 전체 다시 재복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금방 외우지만 시간 지나면 까먹거든요. 그죠? 늘 했던 문제지들을 실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복습은 많은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안 잊어버리게 조금씩 복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조금씩 복습을 누적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돼서 시험 칠 수 있어요. 학생들처럼 단기간에 한 달 바짝 공부해버리면 이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참 있다가 시험 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늘 재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 8번. 다음 중 조건부 서식 설정을 위한 새 규칙 대화 상자의 규칙 유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실기는 풀 줄 알아도 뭐 있는지 다 기억은 못하죠. 근데 우리 했던 건 기억나실 수 있잖아요. 아까 필기 문제에서 고유 또는 중복, 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아까 앞에 문제에서도 했고 이거 얼마든지 이런 거는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자, 뭐 이런 자리에 서식 넣을지 말지를 범위 설정해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가면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 내용이 아까 데이터 막대하고 같은데 뭐냐면 두 가지 색조, 최소값, 최대값, 뭐 기본 있는 그대로 해볼게요. 기본 있는 그대로 확인 눌러주면 색깔이 요거는 색조, 아까 조건부 서식의 색조 요거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숫자 큰 것과 작은 거에 색깔 구분해서 서식을 넣은 거예요. 다른 서식으로 넣어볼까요? 여기에 범위해서 여기까지 범위를 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 셀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색조 말고 아이콘 집합으로도 할 수 있죠. 아이콘 집합 이거 깊게 안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67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요 중에 뭐 제일 작은 게 33이 더 작은 것도 있는데 17부터 해서 그러니까 33 요걸로 볼게요. 33보다 작은 건 요 색깔, 67보다 작은 건 이 색깔, 나머지는 요 색깔 이런 식으로 아이콘 형태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33보다 작은 거는 요런 색깔이고 뭐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조금 뭔가 안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이콘 집합 여기 메뉴에서 여기에서 아이콘 집합 이걸 하거나 또는 색조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 막대를 했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나 아이콘이 들어가는 거 이런 조건부 서식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에 서식을 지정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1번에 임의의 날짜를 기준으로 셀의 서식 지정. 자, 메뉴 중에 조건부 서식 메뉴 중에 새 규칙에 날짜를 따로 특별히 하지는 않아요. 그죠? 날짜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수식 쓰는 거 우리 알고 있고 고유 또는 중복 자, 상위 또는 하위 아까 바깥에 있던 것도 여기 상위 몇 퍼센트 또는 상위 몇 개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네,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해서 여기에 우리가 텍스트 포함하지 않음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날짜 따로 없습니다. 필기용으로 그냥 외우신다면 날짜에 대해서 따로 새 규칙, 날짜 기준 새 규칙은 없다. 그 정도만 보셔도 되고 예. 억지로 외우는 문제는 오히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그죠? 자, 9번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서식에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에만 내가 넣어준 서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하고, 그죠? 몇 점 이상은 빨강색, 몇 점 이상은 파랑색, 뭐 이런 식으로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3번 볼까요? 조건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 수식 앞에 등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되죠. 4번에 조건부 서식에 의해 서식이 설정된 셀에서 값이 변경되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 서식은 바로 해제된다. 자, 이런 내용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죠. 자, 서식은 없애놓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요 한 개만 할게요. 자, 혹시 파일을 못 열었으면 숫자 몇 개만 적어 주시고, 몇 개만 적어도 돼요. 자, 범위 설정하고요. 조건부 서식에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뭐보다 큼, 그래서 여기를 그냥 75, 예, 75 그대로 75보다 크면 요 서식을 넣어라. 이렇게 했을 때 75보다 큰 거에만 서식이 들어갔는데, 자, 이 자리가 75보다 작은 70이 됐어요. 쓰고 엔터를 치는 순간 서식이 없어지는 거죠. 이 아까 범위했던 요 자리들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금방 서식이 없어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 서식이 들어가는 거죠. 모든 셀에 조건이 만족되면 서식 들어가고, 조건이 만족이 안 되면 서식이 없어지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된 서식은 바로 해제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내가 이 글자색 빨강 없애고 싶어서 검정으로 바꾸려고 아무리 검정 넣어줘도, 아무리 넣어줘도 글자색 검정 안 됩니다. 그죠? 조건부 서식이 있고 셀 서식이 있으면, 셀 서식을 넣었으면 셀 서식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는 거예요. 둘 중에 우선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이 없어져야 이 글자가 검정이 될 수 있는 거지, 조건부 서식이 남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글자색 검정해도 안 바뀌는 거죠. 자, 2번은요.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자, 숫자가 있고 제가 이 자리를 범위해서 옆에 걸로 다시 해볼게요. 범위해서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보다 큼, 이번에는 숫자를 좀 적어서 해볼게요. 90보다 큼 해볼게요. 90보다 크면 빨강 텍스트를 할게요. 90보다 크면 빨강 텍스트 확인. 그러면 90보다 큰 자리 요거하고 요거 글자색 빨강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보다 큼. 이번에는 80보다 크면 이렇게 해볼게요. 80보다 크면 파란색으로 넣을게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글자색 파랑 확인. 자, 지금 두 번의 조건부 서식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글자색 파랑이 아니라 채우는 색 파랑을 했으면 아까 이 자리에 빨강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90보다 크면 빨강이고 그 다음 80보다 크면 파랑을 넣어라 했더니 이게 빨강이면서 동시에 파랑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해야 되는데 뭐가 표현됐어요? 파랑이 표현됐거든요. 자,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볼게요. 90보다 크면 빨강이고 80보다 크면 파랑인데 밑에 거는 표현이 안 되고 둘 다 중복이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156은 90보다도 크고 80보다도 크고 두 개가 중복이 되는데 그 중에 위에 거. 자, 여기 요 문장 있죠? 표시 순서대로 적용된다. 표시 순서대로. 나중에 한 게 지금 위에 쌓여 올라갔어요. 나중에 요거 했잖아요. 어쨌든 요거 순서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순서를 만약에 이거를 밑으로 딱 내려버리면 90이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빨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순서대로, 표시 순서대로 적용이 되니까 기본은 언제였어요? 했는 순서대로 쌓여 올라가서 나중에 한 것이 표시가 되어지는 거지만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위로 아래로 이렇게 90이 밑에 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아래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표시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이 적용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했는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나중에 한 것이 위에 쌓여 있으니까 그 서식이 적용되는 건 맞지만 순서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꿨을 때 무조건 내가 했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거기 쌓여 있는 순서대로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것이 무조건 나타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바꿀 수 있어서 나중 했는 게 100% 적용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순서 바꿀 줄 알면 저 문장의 의미까지 같이 해결되죠. 다음 10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하는 수식은 등호로 시작해야 되죠. 2번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는 셀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그게 조건을 만족하는 셀에만 서식을 지정하라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고 4번 고유 또는 중복 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고유 또는 중복 할 수 있고요. 자, 틀린 거 3번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해제되지 않는다. 아니죠. 일치하지 않으면 해제되죠. 11번에 옳지 않은 거 1번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셀 서식 글자색 검정 아무리 넣어줘도 글자 조건부 서식을 만족해서 글자색이 빨강이면 계속 빨강색인 겁니다. 그죠? 조건부 서식이 셀 서식보다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4번에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 쓸 때 그 식 쓸 때 같은 시트 안에 있는 뭐 셀을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수식 쓸 때 다른 시트의 거 비교할 수 있어요. 딴 시트 거 한번 그냥 식 쓰는 흉내만 한번 내보면 이 자리에 범위 설정해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해서 수식을 쓸 때 식 쓰는 자리에 다른 시트에 있는 이 셀의 값이 이렇게 셀 주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딴 시트 거는 시트 이름이 붙고 느낌표, 셀 주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시트의 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조건은 5개까지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조건 서식은 더 넣을 수 있고 줄 거 놓은 건 그냥 무시하고요. 12번에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좌측, 우측 규칙의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없죠. 2번에 셀 강조 규칙 중 중복 값은 중복, 고유 또는 중복 이런 거 있었고 4번에 홈탭 표시 형식 그룹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죠. 자,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홈탭에 요게 탭이랍니다. 홈, 삽입, 그리기 이렇게 탭. 홈탭에 요 그룹의 이름은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표시 형식 그룹 아니고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그러니까 스타일 안에 조건부 서식, 표서식, 셀 스타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죠? 이 위치까지 우리가 외우고 쓰진 못하죠. 그냥 자꾸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아 여기는 아니구나 맞구나 그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3번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 풀 때마다 그 메뉴 위치를 이 메뉴를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주 떠올려 봐야 기억이 나지 한 달 뒤에 기억 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풀어보시고 고급 필터 문제고요. 이 기본 작업 3번에 있는 거 다 넣어놨지만 거의 대부분이 필터 문제입니다. 필터. 파일도 그러면 필터 파일 하나 열어놓고 연습할까요? 이론에 있는 고급 필터 하는 요 파일 열어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똑같은 문제, 비슷한 그죠? 같은 걸 의미하는 문제들을 여러 개 담아놨어요.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두 개 풀면 나머지는 그냥 줄줄 풀릴 거고요. 자,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근무 기간이라는 필드의 조건이 15 이상 그거면서 나이가 50세 이상. 자, 그래서 근무 기간이라는 필드명과 고급 필터의 조건 쓸 때 필드명은 무조건 같은 행에 적습니다. 그죠? 필드명은 같은 행에 적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열로 이렇게 열로 적지 않죠. 이렇게 적지 않고요. 같은 행에 적고 15년 이상, 15 이상이면서 동시에 나이가 50세 이상이니까 같은 행에 해야 이거 만족하면서 동시에 이거 만족하는 거죠. 2번처럼 적으면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는 거고 행을 바꿔 적으면 이 조건 만족하거나 이 조건 만족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거나일 때 2번이 될 거고요. 이면서 했으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1번이 답이고요. 자, 2번은 자, 이 조건을 표현할 때 이거 실기에서 이런 문제 안 풀었어도 이렇게 조건 쓰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성명이 정으로 시작하거나 자, 일단 필드명이 같은 행에 있는 것 중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3번이나 4번은 안 돼요. 자, 정으로 시작한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별표. 우리가 뭐로 시작한다 할 때 함수식을 적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eft 어떤 셀 주소가 오고 그다음 왼쪽 한 글자가 정이다. 이렇게 함수식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적는 거고요. 셀에다가 그냥 직접 글자 써서 어떤 표현을 할 때는 정 별표가 오는데 이 별표 자리에는 아무 글자나 얼마든지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정 물음표 이렇게 하면 정자 뒤에 한 글자 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별표 정 해주면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 별표나 물음표를 와일드카드 문자 또는 대표 문자라 해서 이 별표 자리에는 여러 글자가 올 수 있어요. 어떤 글자 오고 정으로 끝나는 글자. 만약에 별표 정 별표면요. 정이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정이 시작 글자로, 정이 끝나는 글자로 정이 포함된 거. 물음표는 한 글자. 정 다음에 한 글자. 정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으로 시작한다 할 때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요거 고급 필터 조건 쓸 때나 나중에 뒤에 가서 통합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그때도 셀에다가 쓸 거거든요. 쓸 때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함수 없이 조건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자, 이거나 했으니까 행 1번처럼 같은 줄이 아니라 행을 바꿔 적어야 되겠네요. 출신 지역이 서울. 그래서 행 바꿔서 정으로 시작하거나 출신 지역이 서울인 거. 그래서 2번이고요. 그래서 지금 별표 문자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실기에서도 낼 수 있는 조건들이 되니까 별표 기억을 할게요. 다음 3번. 다음 중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전기세가 3만 원 이하. 자, 무조건 같은 행의 필드명 있는 거. 3번, 4번은 무조건 빼시고 1번, 2번 중에 3만 원 이하 이거나 했어요. 그럼 행 바꿔서 가스비가 2만 원 이하. 그죠? 이제부터는 했던 거 그죠?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쉬운 거죠. 자, 국어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70점이 있고 90점이 있으면 70점 이상에서 90점 미만. 요 범위.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이거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저처럼 머릿속으로 필기도구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는 둘 다 동시에 이거 만족하고 그리고 이거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 파악이 되셔야 되고 그러면 이 국어라는 필드명을 2번 적어서라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 만족하고 동시에 이거 만족해야 되죠. 행을 바꿔서 3번과 2번과 3번은 똑같은 말이고요. 지금 이거 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없이도 아니고 1번처럼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필기 문제를 통해서 실기 시험에서도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평균 필드의 값이 80 이상이고 80, 90 있으면 80 이상이고 90 이하, 이하는 같거나 작은 거죠. 이하인 데이터. 그럼 평균이 이 두 개가 조건을 나란히 적어야 되니까 평균을 2번 적고 요 조건을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6번은 이제 6번 문제부터는 거꾸로 가는 거죠. 조건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국사와 영어 조건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국사가 80 이상이고 영어가 85 이상 이거나 평균이 85 이상 국사가 80 이상이고 영어가 85 이상 이거나 평균이 85 이상. 자,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 국사가 80 이상이면서 영어가 85 이상 이거나 평균이 85 이상. 다른 문장들도 읽어보면 그죠? 국사가 80 이상이거나 영어가 85 이상 여기서 이미 틀려버리죠. 네. 자, 7번. 자, 7번에서 요거 같지 않다 요렇게 조건 쓰는 거 요거 실기에서도 나올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 했는데 자, 소속이 영업팀과 같지 않다. 소속이 영업팀이 아니면서 동시에 근무 경력이 30 이상. 영업팀이 아니라야 돼요. 영업팀인 게 아니고 아니라야 돼요. 그죠? 영업팀인 거 아니고 아니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면서 30년 이상 이거나 아니고 같지 않다 기호입니다. 자, 그다음 8번 유형은 그러니까 이런 유형 중에 지금 이 정도 문제의 분량이 나온다는 건 그 중에 한 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유형만 바꿔서 자, 요런 내용들을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건 내용을 요 조건 만족하는 거 다 필터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다 필터 될 거예요. 그럼 요 조건 만족하는 거 김으로 시작하고 근속연수가 10초가인 거 김으로 시작하고 근속연수가 10초가인 거 요거 또 김으로 시작하고 10초가 안 되네요. 요거 한 개. 그 다음 사원이면서 5 미만인 거 사원이면서 5 미만인 거 요것도 한 개 되네요. 사원이면서 5 미만인 거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요거 3개. 그래서 답이 3번. 몇 개인지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샘플을 1, 2, 3, 4 주기도 하는데 자, 지금 펜이 없어도 요거 만족하는 거 여기 김일민
그럼 김일민 들어갔는지 다 보시면 돼요. 김일민 다 있네요. 그다음 요거 만족하는 거 찾으니까 김유민하고 성명희, 그래서 김유민하고 성명희 둘 있는 거 이거 이런 식으로 예, 필기 도구 없이 찾아야 됩니다. 자, 9번 이것도 결과 옳은 것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하는 것과 그다음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다 찾으면 되죠.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건 성명이 명으로 끝나는 거죠. 세 번째 글자가 명으로 끝나는 거. 어차피 이름 다 세 글자니까 명으로 끝나는 거. 요거 첫 번째 조건으로 요거 두 개 필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 영업이면서 80초가 영업이면서 80초가인 거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거 요거 두 개만 있고 두 번째 조건 만족하는 건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나오겠죠. 필터 결과가 그렇게 두 개 나올 거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조건을 주면서 필터된 결과를 물으면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찾고 그 다음 이 조건 만족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90보다 작고 그리고 90보다 큰 거. 그럼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리셔야죠. 90이 있고 95가 있으면 95보다 작고 그리고 90보다 큰 거. 같다는 안 들어갔으니까 91, 2, 3, 4가 되겠네요. 그거 몇 개 있는지 찾으세요. 91, 2, 3, 4 하나, 다음에 둘, 이거 아니죠. 네, 두 개 있네요. 그죠? 91, 2, 3, 4에 해당되는 거. 첫 번째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두 개 있고 그 다음 70보다 작은 거 70보다 작은 거 70보다 합계 참 다른 건 보면 안 되지. 합계가 70보다 작은 거 해보면 쭉 보니까 요거 한 개 있네요. 요거 하나. 그래서 답은요 하나 둘 세 개가 필터 될 거다라는 겁니다. 고급 필터 실행한 결과 레코드 수 요 한 줄 한 줄이 레코드잖아요. 요렇게 세 줄 세 개의 레코드가 필터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건을 해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 형식이네요. 자, A1에서 A, C5번 이것을 A8에서 C10번 이 조건 범위로 설정해서 고급 필터 했을 때 결과 필드명을 제외한 행의 개수, 필드명을 제외한 행의 개수란 말이나 레코드 개수라는 말이나 그죠? 똑같은 거죠. 아무튼 조건 만족하는 거 몇 개냐 묻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박으로 시작하는 거. 그럼 박으로 시작하는 거 한 개. 그다음 경기이면서 마일리지가 2000초가 경기이면서 마일리지가 2000초가인 거 한 개. 그래서 두 개. 그래서 두 개. (12번) 목표액이 자, 요 조건 만족하거나 이 조건 만족이에요. 그래서 목표액이 4,500초가이고 목표액이 5,000 미만 이거나 목표액이 4,000 미만 목표액이 4,500초가하고 4,500초가하고 5,000 미만 이거나 목표액이 4,000 미만 그죠? 초과하고 5,000 미만이라 해야 되죠. 4,000 미만 이거나 뭐 이거거나 이거 먼저 나올 수는 있어요. 문장 표현을 이거 만족하거나 까지는 괜찮은데 요 뒷부분이 요걸 제대로 표현을 못했죠. 마찬가지로 2번도 4,000 미만이거나 요까지는 이게 먼저 밑에 줄을 먼저 표현해도 그건 상관없거든요. 상관없는데 이 뒷부분이 요 두 가지를 다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 못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숫자만 봐도 4,500, 5,000, 4,000 다 들어간 건 3번이네요.
13번. 자, 마찬가지 4,500 초과이고 5,000 미만 이거나 4,000 미만. 그래서 같은 문제죠. 똑같은 거 또 나오는 겁니다. 14번. 올바른 것은 냉장고 제품명이 냉장고이고 요 두 개 조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냉장고이고 금액이 65만 미만. 냉장고가 제품명이 냉장고이고 금액이 65 미만인 제품과 이거나 라고 표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요 조건 만족하는 제품과 이 조건 만족하는 제품 이렇게 표현하면 되니까 이것과 이 조건 만족하는 것과 수량이 6 이상 5초가라고 적혀 있는데 5초가는 수량은 1, 2, 3, 4 딱딱 떨어지는 거니까 5초가라는 건 6 이상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죠.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요. 5 이상 아니죠. 이건 5초가죠. 뭐 다른 것들도 읽어보시면 틀렸겠죠. 다음 15번. 자, 이제 15번부터는 우리 고급 필터 제가 설명드릴 때 이런 거 있었어요. 함수식을 써서 하는 조건일 때, 조건식이 그러니까 고급 필터의 조건이 그냥 필드 값 가지고만 안 되고 함수를 써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 수식을 쓰는 상황일 때 여기에 없는 필드명을 넣어라 이런 적 있어요. 문장 다시 볼게요. A1에서 18번 요 영역에 고급 필터 기능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 이상인 요 문제 한번 실기하면서 보여드린 적 있죠. 판매 수량이 자, 요 셀의 값이 이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 에브리지 함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를 쓸 수밖에 없죠. B2번 셀이 판매 수량의 평균 이상이다. 이상인데 뭐의 이상요? 에브리지 판매 수량 B2에서 B8 이게 판매 수량 범위잖아요. 이 수량 범위 이상이면 이때 여기 이 셀 주소는 그냥 상대 참조라도 되는데 여기에 주소는 절대 참조로 달러교가 붙어야 된다 했었습니다. 조건식도 그렇게 적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드명 자, 조건을 쓸 때 들어가는 필드명은 여기에 없는 여기 원래 데이터에 적혀 있지 않은 글자가 와야 돼요. 근데 판매 금액 여기 있는 글자잖아요. 안 됩니다. 그죠? 판매 금액 있는 글자는 안 되고 없는 글자. 그럼 평균 이상은 되는 거죠. 그 다음 조건을 쓸 때 여기에 달러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밑에 4번을 보면 이렇게 달러를 붙여놨어요. 그죠? 그럼 왜 여기는 상대 참조하고 여기는 절대 참조하는지 그걸 이야기한 적 있죠. 지금 아까 고급 필터 파일 열어 놓으셨으면 파일을 뭐로 해볼까요? 2번 문제, 2번 시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면접의 평균 이상이면 요거를 면접의 평균 이상인 것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식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if부터 먼저 해볼게요. if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if 문제, 함수 문제 푼다 생각하고 면접이 8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럴 때 if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죠. 새로운 없는 필드명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냥 아무 글자나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되고 새로운 필드명 여기에 없는 글자 아무 글자나 넣으시고 if를 이용해서 면접이 80 이상인 것을 합격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자 if를 우리가 이렇게 풀죠. if
요 셀의 값이, 이 셀의 값이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평균. 무엇의 평균요? 면접의 평균. 면접의 평균은 이 범위. 이것의 이 숫자들에 대한 평균. 이 숫자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이게 면접의 평균이죠. 면접 셀의 값이 면접의 평균값 이상이면 면접의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자, 이렇게 풀면 이건 if의 문제가 되죠. if 문제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이때 우리가 식을 밑으로 채워서 복사할 때 요 F4번은 밑에 식으로 가면 F5번 셀이 요 셀의 값이 이 면접의 평균 이상이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요 면접 F6번 셀의 값이 요 평균 이상이면 이 평균 값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F4번 셀은 F5번으로 6번으로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요 자리가 자, 범위 이렇게 나중에 그 절대 참조를 할 땐 4에서 F까지 이렇게 대충 걸치시면 돼요. 그리고 F4번 키 누르면 절대 참조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주소 참조 방식까지 고쳐 놓으시고 채우기를 하면 각각의 셀이 이 평균 이상이면 요 셀이 이 평균 이상이면 해서 비교하는 기준이 되는 지금 합격 불합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셀은 계속 바뀌어져 내려오고 평균 면접의 평균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잖아요. if 함수 문제를 이제 계속 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식을 씁니다. 그 중에서 요 부분이 조건식이죠. 자, 요거 제가 복사해서 옆에 식의 맨 앞에 이꼴기어 적고 복사한 거 붙여 넣어 볼게요. 이 if의 조건식만 있으면 조건식은 답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 거죠. if의 조건식만 있으면 그 조건식의 답은 true거나 false예요. 근데 if는 그 true일 때 요렇게 해주고 false일 때 요렇게 해주라고 표현을 해준 것이 if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if 문제를 푸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조건을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내가 잘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요 조건만 표현하면 참, 거짓, true, false가 나오는 거고 그때 참일 땐 요렇게 거짓일 땐 요렇게 하라고 표현해 줄 때 if가 같이 필요한 거고 자, 우리는 그래서 조건식만 있으면 이게 true, false가 될 거고요. 이거를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식이 여기에 이름이 만약에 필드가 새로운 이름이 조건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조건 중에서 조건 필드에 true인 것들만 필터하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조건 표현할 때. 그래서 조건을 따로 어딘가에 적는다면 이 조건이라는 글자와 이 식 어딘가 따로 적는다면 이 조건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필드명과 그 다음 조건식은 요 첫 줄에 if의 조건식 적듯이 첫 줄에 적어주는 이 내용이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조건을 썼을 때 그 중에서 true인 것들만 필터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는 우리가 임의로 적어준 거니까 없는 이름, 판매 금액은 있는 거니까 사용하면 안 되고 평균 이상 같은 건 없으니까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조건 쓸 때 달러기호 붙여야 된다는 거. 자, 요 문제는 실기에서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요거를 풀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썼으면 필터까지 맞아 해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걸 안 해놔도
안 해놔도 자, 이 셀이 F4번 셀이 이 범위 됐고요. 자, 그런 셀들이 생긴다는 그 가정하에서 요 식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드린 거고, 그거 없이 우리는 데이터의 고급, 그다음 요 범위, 목록 범위, 다음 조건 범위, 다음 다른 장소로 해서 복사 위치를 특정한 셀 확인해주면 이 조건 만족하는, 아까 봤을 때 true가 나왔던 그 행 전체가 레코드가 필터돼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쓸 때 이렇게 적는 거 외우세요. 그죠? 일단 왜 그런지 근거는 이야기 드렸는데 뭐 어쨌든 외우셔야죠. 결론은. 그래서 필기, 실기가 다 동시에 되어질 부분입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기억을 해 놓을게요. 자, 옛날에는 저렇게 조건식을 적는, 함수식을 적어서 하는 고급 필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쉽게 냈기 때문에 요즘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것까지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6번은 아까 앞에 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어렵네. 그죠? 16번은 고급 필터 기능 이용하여 토익 점수 상위 5개, 상위 5위까지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옳은 거. 자, 일단은 상위 5개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보면 다 함수식을 썼잖아요. 함수식을 썼기 때문에 자, 일단 답으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 글자들 중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식은 못 쓰더라도 뭐가 안 돼요? 이미 있는 글자,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점수는 없으니까 이거 둘 중에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true인 걸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수식을 썼을 땐 비교를 해야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중에 true인 것들을 필터해낼 거거든요. 4번은요. 비교를 안 했네요. 비교가 없잖아요. 비교가 없으면 이거는 조건 수식으로 조건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이 맞는지 틀렸는지는 검토 안 하더라도 같은 이름 오면 안 되죠. 그 다음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true, false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true인 것들만 필터를 할 거고, 그래서 비교를 해야 돼요. 4번처럼 비교 없이 그냥 이 함수만 나오면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답을 찾는 거는 그 정도의 내용만 아셔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나중에 함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더 좋은데 지금 미리 조금 어렵지만 설명 들어 놓으시고 요 문제를 표시해 놨다가 나중에 if 문제 풀 때 지금 고급 필터의 조건식을 이렇게 식으로 쓰는 거는 조건식을 쓰기 때문에 if의 조건식 쓰는 요령이 돼 있으면 되거든요. if의 조건식 쓸 때도 이 조건식 쓰는 게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요 문제를 설명 들으면서 나중에 if 조건식 쓰는 걸 좀 예습한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까 했던 요것들은 삭제를 해버리고 요 데이터의 총점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총점이 5등까지,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5등까지만 참이다, true라고 표현, 조건식만 표현해 볼게요. 5등까지를 참이라고 찾도록. 자, 그러면 이 식을 쓸 때 순위, 랭크 함수로 한번 순위를 구해볼까요? equal 랭크.eq. 랭크 함수는 ITQ에서도 매번 나오는 문제죠. 랭크로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시오 하면 우리 랭크 함수의 인수는 이 셀의 값이 몇 등인지 구해야 되고,
쉼표 찍고요. 이게 몇 등인지를 구하려면 랭크 함수한테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이것들이다. 이 범위 절대 참조 필요했고, 세 번째 인수 생략을 하거나 적을 거면 쉼표 찍고 0을 적으면 되죠. 0을 적거나 생략을 해서 갈로 닫으면 순위가 나오죠. 자, 그냥 요것만 하면, 이거는 비교는 안 했어요. 이렇게 랭크만 하면 1, 2, 3, 4 순위가 나오는 거. 자, 이 순위 값을 5등까지라는 건 1등에서 5등. 그러면 작거나 같다 5, 작거나 같다 5라고 해주면 true 아니면 비교를 했으니까 비교의 결과물은 true인지 false인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5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true로 표현을 했고, 만약에 요거를 조건식으로 쓰면 고급필 때 true인 거 찾아내겠죠. 자, 그 옆에다가는 자, 랭크가 아니고 라지라는 함수로 뭔가를 해볼게요. 라지라는 함수. 자, 우리 라지 이전에 max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max 함수는 이 범위를 주고 갈로를 딱 닫으면 이 범위 중에 제일 큰 숫자,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무조건 제일 큰 거 찾아줘요. 근데 자, 라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지는 이 범위를 주고 k번째, 자, 그 k번째 몇 번째 큰 값, 1 적어주면 제일 큰 거고 2 적어주면 두 번째 큰 거고, 그래서 5를 적어볼게요. 5를 적었더니 이 범위 중에서 다섯 번째 큰 값,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걸로부터 헤아렸을 때 다섯 번째 큰 값이 262네요. 그렇게 다섯 번째 큰 값을 찾아냈어요. 라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범위에 있는 것 중에 다섯 번째 큰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는 큰 숫자 5개를 true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식을 세울까요? 자, 기준이 되는 건 요 셀의 값이, 이 셀의 값이 라지로 구한 이 숫자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야 되죠. 크거나 같아도 되죠. 이 셀의 값이 라지로 구해준 이 중에서 다섯 번째 큰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냈어요. 라지 함수가 이 중에서 다섯 번째 큰 값이 얼마인지 찾아냈는데 그 숫자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다섯 번째, 그죠? 큰 다섯 번째가 되죠. 자, 이때 요 식을 밑으로 채워서 복사해서 true false를 하고 싶다면 이 주소는 어때요? 이만큼 밑에 거 범위가 내려가면 안 되죠. 절대 참조를 하나 할게요. 이 셀은, 기준이 되는 셀은 바뀌어 내려가서 이것이 다섯 번째 큰 값 262보다 큰지, 이것이 262보다 큰지 이렇게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범위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고, 엔터 치면 true false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순위를 구했더니 그 순위가 5등 이하, 1, 2, 3, 4, 5등이라는 말이나, 라지로 이 총점 중에 다섯 번째 큰 값을 구했는데, 자, 이 셀의 값이 그 다섯 번째 큰 값보다도 더 크거나 같은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나, 지금 제가 말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될 거고, 그것이 이렇게 식으로 옮겨진다는 거,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if 함수 문제 풀 때 이거를 true false가 아니라 합격 불합격이라고 할 때 이렇게 식을, 이렇게 랭크가 나오면 식을 이렇게 써야 되고, 라지가 나오면 식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실기 문제에서 충분히 둘 다 가능한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실기가 잘 돼 있으면 실기의 계산 문제까지 되면 이것도 된다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은 어렵지만 한번 요 데이터를 숫자 몇 개 적어 놓고 한번 고급 필터를 집에서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 3번식은 아까 했고 맞게 돼 있는 거고요. 4번식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번식은 자, 여기 기준이 되는 셀 주소가 토익이 C2번이네요. 그러면 4번식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맞게 되려면 이것도 답이 되려면 앞에 C2번 셀이 라지로 구한 이 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비교를 했고 참인 것들만 필터가 될 수 있는 거죠. C2번이 라지로 구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문제는 필기를 위해서는 제가 설명 길게 안 했어요. 그죠? 필기를 위해서는 아닌 거 빼고 비교 안 한 거 빼면 그냥 답은 3번으로 결정 나는 겁니다. 실기에 그것도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랭크로 풀어라 또는 라지로 풀어라 이렇게 if 조건식의 계산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